이제 오늘 또 가시고 내일 또 가시고 모레도 나가시고 지금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왜 병이 생겼는가,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이 되셨을 것이고, 정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에서 배운 대로 이제는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냉장고 청소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냉장고 정리를 좀 싹 하세요. 곡식통, 냉장고, 양념통 이런 거 다 바꿔야 돼요. 곡식은 전부 통곡식으로 현미로 이렇게 통밀로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양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수시는, 여러분 잡수시는 음식 참 맛있죠? 네.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잡수고 사시겠죠? 네. 그러니까 양념은 일단 화학 조미료를 다 이제 버리시고,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놔놓으면 자꾸 쓰니까요. 조미료 같은 거, 식초를 버려야 됩니다. 일단 식초를 버리시고, 신맛 내는 것은 매실 액기스나 아니면 혹시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에서는 그 매실 액기스 구하기가 힘들고 대신에 레몬이 좋습니다. 레몬으로 신맛을 내시고, 그 다음에 단맛을 낼 때는 꿀이 좋아요. 꿀이나 혹은 물엿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너무 달게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집에 가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젓갈 종류, 그리고 젓갈 들어간 김치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김치를 하시지만 이거는 그냥 아주 소금으로 그냥 약간 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잡수시는 김치는 거의가 다 젓갈이 들어가죠. 그 매운 거 이런 거 조미료 이거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김치통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김치도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된장도 지금까지 메주를 써서 그 메주에 새까만 곰팡이가 나오도록 띄워가지고 그 간장을 우리면 간장이 거무스름하게 되는 그게 전부 검은 곰팡이물이거든요. 그 간장도 잡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려낸 된장은 콩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은 거의 다 손실됐습니다. 그거 먹어봐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된장을 콩으로 찍어서 바로 만들어서 쓰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메주콩 삶듯이 이렇게 콩을 푹 삶아서 메주콩 찍듯이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소금을 넣고 혹은 그 보리쌀을 좀 삶아서 같이 섞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한 5대1이나 해서 콩을 5로 하고 보리쌀을 한 1쯤 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갈아서 소금을 짜게 해서 가만히 항아리에다가 넣어두면, 이제 이 더운 계절에는 만들기가 안 좋지만 가을이나 겨울이 들어올 때 이때에 만들어서 추운 계절에 양지 쪽에 딱 이렇게 뚜껑 닫아서 단지에 넣어 놓으면 그 자체에서 발효되지 않고 숙성이 됩니다. 나중에 떠보면 안에 노랗게 숙성이 되어 있죠. 그걸 잡수시면 거기 콩이 100% 다 있지만, 된장 떠가지고 여러분 잡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거기는 곰팡이균이 많아서 오히려 거기에는 발암물질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 된장은 잡수지 마세요. 그리고 식초는 음식을 부패시킵니다. 식초는 이 곡식을 썩히면 술이 되고 또 술을 썩히면 초가 됩니다. 과일도 썩혀서 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현미 식초도 곡식 썩힌 거고 뭐 과일 식초도 다 썩힌 거기 때문에 일단 식초는 사용을 안 합니다. 먹는 음식에 식초를 사용을 하면 그 식초가
같이 들어간 음식을 다 발효시켜서 오히려 피를 더럽게 만들면 또다시 암이나 염증이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초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요리를 할 때에 그 기름에다가 볶는 거 있잖아요. 그 기름에 볶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물에다 볶지요. 그러니까 뭐 기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 그 찌짐할 때 기름 지글지글 굽잖아요. 식용유 이런 거 아예 사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집에 부엌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은 거의 다 소금으로 합니다. 그냥 소금으로 깨끗한 소금을 천일염 같은 거 이런 거 구해가지고 이 바다 소금을 구해가지고 깨끗하면 그냥 좀 말려도 좋아요. 바스락하게 말려서 쓰시고 좀 더러우면 물에 한번 빨리 헹궈가지고 그걸 바싹 말리세요. 그래서 갈아놨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소금으로 주로 간을 다 합니다. 여기 음식은 전부 소금으로 간을 하죠. 그래서 간은 얼마나 맞게 하느냐 하면 그냥 한 가지만 먹어도 짜지 않다 이렇게 느낄 만큼 여러분들이 야채 샐러드 해가지고 그냥 한 접시를 밥 안 먹고 먹어도 간이 딱 맞다. 이러면 전부 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이제 음식하고 섞어서 간을 맞추면 그게 짜요. 그래서 사실 김치 같은 것은 그게 하나의 반찬으로 밥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반찬으로 먹지 말고 건강식으로 먹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김치를 안 먹으면 좋은데 자꾸 먹고 싶어 하니까 그거는 이제 반찬으로 하나씩 곁들여 주는 것이고 사실 건강식은 야채도 센 걸 전부 묻혀서 그냥 바로 먹으면 제일 좋고 그게 힘들면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되 거기에 어떤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생마늘 이런 거 넣지 말고 음식을 순하게 해서 이렇게 잡수시려면 여러분의 이제 부엌에 냉장고에 있는 양념통, 음식통, 곡식통 이제 전부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뭘 청소하고 바꿔야 되겠는가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썩는 물건 주변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안방까지 대청소를 깨끗하게 한번 하시고 아주 여러분의 주변이 쾌적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고 위생적으로 되어 있고 환기가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시면 커튼 같은 거 낮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래 안 하는데 미국에는 가면은 거의 실내에 햇빛을 안 넣고 살아요. 그거 다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은 이 나무로 갈아주는 게 훨씬 좋고요. 미국에는 집에 가보면 카펫 냄새가 굉장히 나쁩니다. 거기 많은 세균이 침범해 있고 청소가 잘 안 되고 청결하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새 카펫은 거기에 화학 성분이 물질이 많아서 나쁘고 오래 쓴 것은 그 속에 세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쁩니다. 집을 살려면 그런 집을 사지 말고 이 마루로 깔아진 그런 집들을 외국에는 요즘은 그런 집을 짓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1차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면 바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먹는 음식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수저를 들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 식구들 뭐 또 대접한다고 불러내고 뭐 초청하고 이런 데 따라다니면 그냥 또 옛날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 병이 들게 하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바꾸고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가족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바꿔야 되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상황, 그 양념, 그 음식, 그 식탁에 여러분이 바로 앉아서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골라 먹어도 잘 안 돼요. 특별히 지금 몸에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선고를 받고 오신 분들이 이런 거 다시 가서 수저 들고 같이 잡수려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식사 초대, 잔치 초대 이런 데 안 가시는 게 좋고 혹시 가시면 인사하시고 식사는 같이 안 하면 좋아요.
지금 일반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식사를 여러분이 가서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잡수시면 분명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이 건강식이라 해도 지금 여기서 잡수시는 대로 여기서도 100%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식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100% 건강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대로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100% 건강식으로 좀 하시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식사를 만들어 먹는다 할지라도 과식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제일 염려하는 게 여러분이 과식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과식을 몰라요.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자꾸 잡수시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다음 끼니까지 배가 안 고파야 되니까 자꾸 많이 먹어야 되고 이게 문제죠. 다음 식사 시간 전에는 반드시 1시간쯤 전에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렇게 위장을 완전히 비우고 다음 식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과식을 하지 마시고 먼저 먹은 음식이 과식이 되면 다음 끼니가 올 때에 배가 절대로 안 고픕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잖아요. 그건 전부 다 간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과식을 하지 말고 중간에는 물 외에는 절대로 잡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해보니까 지금까지 집에서 그 많은 거 잡수시던 거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 기분 좋고 몸 컨디션이 좋고 몸이 회복되고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거 다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잡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상당히 편하게 생겼어. 그죠? 저녁도 안 해도 되고 말이야. 그리고 음식도 요리도 안 할수록 좋고 단순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하기도 수월고 그 싱크대에 기름 끈적끈적 안 묻혀도 이제 되니까 집에 가셔서 싱크대 기름 끈적끈적한 거 뭐 밥상하고 그릇 세고 끈적끈적 이거 전부 대청소 해가지고 다 벗겨내고 반닥반닥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시골로 옮겨야 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이건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주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우리 몸이 일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는 우리 몸이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됩니다. 이 자연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부부가 오신 분들 또 부부가 단순하게 옮길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 관계로 좀 어렵다 이제 아이들 학교 문제로 어렵다 이런 분들은 학교를 좀 주변으로 옮기면 돼요. 꼭 그 도시에서 인류 학교를 안 가더라도 조금 옮겨가지고 직장을 옮길 수가 없으면 이 직장을 조금 이래 출퇴근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옮겨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 시골로 최대한으로 자연이 있는 주변으로 가야 돼요. 땅을 밟을 수 있고 이 나무에서 오는 이런 산소를 직접 받을 수 있고 최대한으로 도시의 공해를 벗어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옮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도시에 묶여 있는 이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한번 끊어서 정리를 해보면 참 잘했다 싶을 겁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시골을 선택할 때에 참 조건이 나빴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아이 때였기 때문에 이 산골에 들어와서 저 거의 1시간 가까이 애들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학교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애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참 여기 들어와야 이 몸이 아프고 지친 분들이 쉴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주 신선하고 공기가 좋은 이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생각하고 이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을까? 참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공기 좋고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기도 참 힘들어요. 참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참 불가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사실 도시에서 하던 일을 버리고 시골로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옛날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은 어딘가,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말씀에서 배우고 나니까 생각이 딱 바뀌대요. 생각이 바뀌니까 이거다. 과감하게 제가 결정을 하고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 살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한번 과감하게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도시에 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 가서 하나님이 원래 살아라고 하는 이런 환경 조건에서 살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이렇게 심어서 거두어 먹는 이런 생활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 지금 들어가셔서 아마 지금도 빠르지는 않아요. 시골 들어가셔서 뭐든지 심어서 잡술 수 있는 이런 땅을 좀 준비하시고 뭐든지 땅에서 심어서 또 친척들 가족들 나누어 먹고 또 시골집으로 불러서 잔치도 좀 하고 건강식으로 그러면서 건강교육도 시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건강을 누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이런 생활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 벌겠다고 건강도 잃고 옆 돌아볼 사이도 없이 이기적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결국은 병들어서 죽음의 길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살아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을 더 계획 세우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의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좀 길게 잡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데 검사를 받아보시면 이 몸에 병이 한번 일어나면 더 나빠지든지 더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한 달을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피검사를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보고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든지 그대로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대로 계속하세요. 지금 그대로 있다, 암이 안 크고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치료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는 병을 막아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지나면 엄청 큽니다. 지금 몸이 계속 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면역성이 약했기 때문에 계속 암이 활동을 해서 이미 커지고 전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 가니까 암이 그대로 있다. 이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수술도 아무것도 항암제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그러고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있는 사람이 혹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다 줄어듭니다. 집에 가서 해보면 얼마가 줄어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혹시 줄어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만 그대로 있어도 실망은 하지 마시고 뭐 여기 있으면서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여기 있으면서도 줄어들고 만져지던 암이 지금 안 만져지고 지금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으로도 지금 관찰하고 눈으로도 관찰하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볼 때 안에 안 보이는 거 줄어 있을 수도 있고 잘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 병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몸이 얼마만큼 저항력을 길러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은 가셔가지고 그대로만 있으면 이대로 계속 직행하십시오. 다른 걸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별 싫은 거 먹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집에 가셨어도 별 싫은 거 갖다 잡수지 마세요. 이게 좋단다 저게 좋단다 그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집에 가면 여기서 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누가 와서 이거 암에 좋단다 이거 먹어라 이거 해봐라 어디 가봐라 그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요양원으로 이제 여기는 길게 못 계시니까 또 가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혹시 다른 요양원에 가서 여러분이 한두 달 더 또 생활을 하고 싶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식사하고 배운 원칙들 있잖아요.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위험한 게 과식하는 것입니다. 과식. 거기도 음식 잘 나오고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 조건 속에서 오히려 여기보다 더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식을 해버리면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과식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있는 동안에는 이 체력만 너무 떨어지거나 체중 미달만 아니면 저녁을 안 잡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아직도 조금 체중이 있다. 조금 내 체중보다 과체중이다.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먹어야 되고 여러분이 체력만 조금 이길 수 있으면 저녁은 아예 그냥 안 먹고 하루에 2끼를 먹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하루 2끼 식사를 할 때는 아침에 날채소를 먹지 말고 과일하고 곡식 종류를 먹습니다. 그리고 채소 종류는 익힌 걸로 먹어야 돼요. 날채소하고 과일하고는 절대로 섞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할 때 지금 날채소를 드릴 때에 이 생채소 그거 드릴 때는 과일 안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이 혹시 이식을 하고 싶으면 과일을 아침에 먹으면서 와플이나 콩국이나 밀밥이나 이렇게 현미떡이나 이렇게 하면서 야채는 익혀서 잡수세요. 한두 가지. 그렇게 먹으면 속이 편안한데 과일하고 야채하고 섞어 먹으면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생기고 자꾸 방귀가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것은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전부 다 지금 상하고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점심 때는 현미밥 해가지고 이제 날채소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채소 뭐 열매채소, 잎채소 이런 거 섞어서 견과류 뭐 곡식, 현미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이 잡수시고 저녁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몸에 암을내가 빨리 줄여야 되겠다 할 때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짜서 몇 년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녁 때 배가 안 고프려고 점심을 과식을 자꾸 해요. 저녁 때 배가 안 고프려면 점심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과식을 하니까 한 끼 식사를 하고 4-5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저녁 때까지 배가 안 고프도록 가득 먹어버리니까 이게 소화될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전부 썩어요. 이게. 전부 썩어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 안 준다고 또 막 굶긴다고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오히려 작게 먹고 3번을 먹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 삼식으로 하되 저녁에 과일을 드리고 아침 점심 야채 곡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국수도 좀 삶아 먹고 감자 고구마도 좀 삶아 먹고 뭐도 빵도 좀 갖다 먹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꼭 허전해서 뭘 좀 먹어야 되겠으면 과일을 많이 잡수지 마시고 조금 어젯밤에 여러분 잡수신 그 바나나 한 2개 정도만 딱 잡수면 돼요. 그거 여러분이 평상시처럼 먹으려면 4-5개씩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에서 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먹고 그냥 여러분이 일찍이 주무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되도록이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활하던 이 패턴을 깨지 마시고 가셔서 그대로 9시 되면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시고 또 하루 종일 그대로 실천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집에 가서도 이제 여기서도 보면 잘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낫는 사람들 집에 가서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지금 자연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자연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나쁜 상태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집에 가서 병이 나빠진다고 해서 하나님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병이 안 나아지고 점점 더 나빠질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무덤까지 갈 때에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무덤에 가야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이 안 낫고 점점 나빠진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를 딱 포기해버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치료되는 걸 붙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나빠질 때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영접해서 내 마음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가족들과의 사별도 아쉽지 않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잠들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나빠질 때에 절대로 그냥 혼자 죽지 마시고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도 어떤 분들은 잘 안 낫는 분들 있어요. 아무리 해도 또 살아나다가 꺼지는 사람들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오래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이대로 오래 사는 것 그 자체는 저주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래 살게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영접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또 유언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서글플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젠가 한 번은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투병 생활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참 복된 시간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죠? 그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피가 모자란다, 좀 힘들다, 기운이 빠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혹시 피주사를 안 맞는 거 좋습니다. 뭐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럴 때 수혈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출혈이 심해가지고 수혈을 안 하면 안 되는 경우에 수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 피를 자꾸 바꿔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 물, 음식, 그 다음 좋은 환경 조건에서 받고 변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 피가 자꾸 지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봐서 이제 병원에 가보면 제일 좋은 게 피가 깨끗해져 있습니다. 피가 완전히 깨끗하게 바뀌어지면요. 이제 이 몸에서 더 이상 암이 받아가지고 살 양식이 없어요. 청소해 줄 게 없으니까 피 안에.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 피를 완전히 깨끗하게 바꿔야 암이 이제는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깨끗한 피가 우리 몸에 결국은 면역 활동을 좋게 하고 재생 능력을 일으키고 이래서 치료도 하지만 결국은 암이 받아 먹을 양식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바꿔주는 거, 그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가가지고 집에 가서 기운이 없다, 얼굴이 좀 창백하다, 보니까 피가 수치가 좀 낮다, 피를 넣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과식하고 고기 먹고 스트레스 받은 것 똑같은 영향을 몸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피를 받아가지고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피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 살은 거하고 똑같은 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암이 그냥 내 살았구나 하고 먹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면요. 제가 이런 환자를 여기서도 여러 분을 봤어요. 지금 우리 저기서 온 우리 형제가 이 폐암인데 피를 이렇게 지금 토해내고 있고, 저 우리 또 하계에서 오신 분은 이 터져가지고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 터지기 직전에 있는데, 이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이 세포가 아주 약해지면서요, 이게 터지잖아요. 터지면 그래서 피 같은 게 자꾸 나옵니다. 피 이런 덩어리도 나오면서 이런 게 나오죠. 위암이나 폐암이나 식도나 뭐 후두나 이런 쪽에서는 암이 오래돼가지고 터지면 토해든지 기침을 해서 뽑아내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궁이나 이래 아래로 있는 부분들은요, 바깥으로 또 나갑니다. 자궁 안에 이래 암이 들어있던 사람들은 생리하듯이 막 덩어리가 무덩무덩 이래가지고 막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아주 말기가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생활을 해가지고 피가 깨끗하잖아요. 더 이상 암이 크지 않고 지금 죽어가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암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치료가 빨리 됩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서는 말기다 죽는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몸은 극도로 쇠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피가 끊임없이 암이 또 자랄 수 있는 이런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가면서 암이 그 자리에 금방 커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터져 나오는 분들 보면 계속 빠져나오다 보면은 나중에 자꾸 줄어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세포가 딱 다시 새 세포가 살아버리면 딱 구멍에 아물어지면서 나와버리거든요. 이렇게 암이 말기 환자가 이런 식으로 치료가 돼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피가 모자라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제 피를 병원에서 넣다가 못 넣고 이제 여기 와서 못 넣고 있으면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바들바들 떨립니다. 사람들이 어지럽고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터져서 나오면서 줄어드는데 수혈을 하고 오면 그 자리가 한밤 자고 나면 그대로 푹 또 생겨가지고 있어. 또 푹 생깁니다. 이게 빠져나가고 안에 보면 또 가득 차지요. 또 빠져나가면서 안에가 가득 차고 결국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암이 생기는 피를 자꾸 넣고 있으면 아무리 빠져나가도 또 자꾸 생겨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딱 그대로 하잖아요. 여기 와서도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빠져나가요. 이게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더 안 크면 돼요. 안 크고 빠져나가면서 안에 안 생기고 쭈그러들고 하다 보면 그냥 나중에 암이 싹 없어져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암이 말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수혈을 안 할수록 좋습니다. 견딜 수만 있으면 수혈을 하지 마시고, 암을 고치든 말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 하면 수혈을 하고 암 빨리 키우고 그냥 같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만 있으면 수혈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피가 모자랄 때 과일탕을 좀 해서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식물성 속에서 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왜 노란 살구 있잖아요. 살구 이런 게 피를 만드는데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트 같은 거 지금 잡수고 계시지만 혹시 집에 가셨어라도 조금 그런 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충하고 싶으면, 과일탕을 할 때에는 사과, 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과일 하나씩 더 넣어도 돼요. 오렌지 넣어도 되고 까가지고 거기다가 대추 한 움큼 집어넣고 거기다 잣이나 조금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푹 삶아서 먹으면 그게 과일탕이에요. 물 넣지 말고 그 자체를 푹 익혀가지고 여러분이 식사 때 한 번씩 먹어. 이거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 과일탕을 한 번씩 해드려요, 환자분들. 요즘은 과일탕 할 과일이 마땅찮아요. 전부 여름이니까, 그죠? 이제 겨울 되면 그렇게 좀 해 잡수실 수가 있고.
뭐 그냥 과일을 먹으면 더 좋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은 농축시켜 갖고 좀 많이 먹는 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피가 모자랄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은 괜찮아요. 수술은 이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수술을 하는 건 괜찮은데 항암제나 방사선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건강 관리를 좀 해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고 가세요.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안 잡수신 음식 종류를 집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식물성 종류면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가가지고 여기에 며칠 있다가 가가지고는 고구마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집에 가가지고 고구마도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먹을 거 모든 곡식 종류, 그죠? 잡곡 포함해서 곡식 종류, 그 다음에 채소 종류인데 뿌리 채소, 잎 채소, 열매 채소, 그 다음에 과일 종류,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거, 딱딱한 거, 호두, 잣 이런 거. 어떤 분들은 또 좀 기운이 없으니까 호두나 잣이나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이런 걸 막 한우큼씩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잡수지 마시고 호두는 하루에 잡수시려면 호두 하나 깨면은 2쪽 나오지요. 그 4쪽 먹으면 됩니다. 4쪽. 예, 호두 한 2개 정도 하루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몬드 같은 거 그런 것은 10개 미만으로만 잡수세요. 그거 많이 드시지 말고 잣도 조그마한 숟가락에 한 숟갈 이래 떠먹으면 되고 캐슈넛 같은 이런 것도 10개 미만으로 잡수시고 그렇게 땅콩, 생땅콩 이런 거 좋아요. 그런 것도 한 10개 미만으로만 잡수시고 그래서 너무 한 끼에 이것저것 같이 잡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이거 먹고 특별히 여러분 들깨 있잖아요. 여기 아침에 들깨 들이죠. 그 들깨를 캐슈넛하고 섞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괜찮지요. 들깨만 먹으면 좀 미끌미끌한데 같이 먹으면 먹기가 좋아요. 생땅콩도 생땅콩만 먹으면 좀 비리한데 그 건포도랑 같이 섞어 먹으니까 비린내가 안 나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끼에 이렇게 한 가지씩만 잡수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성 기름을 잡수시려고 하지 말고 이 들깨를 좀 충분히 잡수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해바라기 씨라든지 호박 씨라든지 이제 씨앗 종류들 여러분들이 식사 때 여기 여러분 뭐 와플 굽고 할 때 그런 거 넣어드리고 그러잖아요. 아마씨 같은 거 이런 것은 여러분이 식사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전화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자꾸 야해지는데 아몬드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해서 얼마나 잡수십니까 하니까 한우큼씩 하루 3끼 먹는데요. 한우큼씩.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먹으면요 자꾸 속에서 부대 끼고 이 영양을 몸이 다 필요로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내보내기 위해서 과외로 체력을 자꾸 소모시켜요.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게 많이 먹고 과식을 하면 살이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살이 쪄도 문제입니다. 집에 가서 암 환자들이 이 살이 쪄가지고 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왔다 갔잖아요. 서울에서 여기 와서 1달인가 2달인가 하고 간암이 싹 나았는데 자기가 살 빼러 왔다 간 사람 있죠. 네. 예, 그분 그 살이 그렇게 찌면 또 재발합니다. 다 나아도 재발합니다. 예, 그분은 진짜 간암이 났고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집에 가서 이제 왜 살이 찌는가? 밖에 음식 먹어서 그래. 이 음식을 계속 안 먹고 바깥에 음식을 먹어. 그러면 다 나았다가도 또 나빠집니다. 우리 앞에 오신 장로님도 그래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분은 백혈병. 여기서 하고 가서 수치가 정상으로 돼서 좋다 했는데 요즘 보니까 살이 찌고 수치가 또 올라가니까 지금 위기를 느끼고 다시 오셨거든요. 이 살 빼러 지금 오셨잖아요. 이 살을 찌우지 마세요. 절대로 과체중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을 찌운다 하는 것은요. 그거 부절제해서 그렇습니다.
흰밥 먹고 그냥 맛있는 거 짭짤하게 해갖고 자꾸 먹고 저녁도 자꾸 먹고 이래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살이 찌고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살이 찌도록 음식 잡수지 마세요. 지금 체중이 조금 모자라면 나중에 몸이 다 회복되면 정상 체중으로 다 올라갑니다. 지금 몸에 병이 있어서 체중이 안 올라가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체중을 올리려 그러면 오히려 병을 키우기가 쉬워요. 절대로 살찌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몸에 병을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은 스스로 필요한 몸의 체지방을 만들어 나가니까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잡수시던 물 집에 가서 그렇게 충분히 잡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 있지요? 또 가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 예? 삼? 인삼? 예, 뭐 그런 거 약간은 먹어도 되는데 너무 장기 복용은 하지 마시고요. 네, 뭐 산삼도 그냥 반찬으로 잡수세요. 그걸 병 고치겠다고 약으로 장기 복용은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 약간씩 잡수시는 건 괜찮아요. 그 홍삼 이런 것은 기운이 없을 때 약간 기운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먹으면 그것도 독이 됩니다. 뭐든지 과잉 섭취는 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필요한 것만 받았으면 안 받아가거든요. 그럼 전부 다 배설됩니다. 과잉 섭취하고 장기 복용해서 계속 넣어주는 것은 전부 되게 배설을 시키는데 이 우리 몸이 들어오는 불필요한 남아있는 여분을 청소를 해내는데 이 몸의 활력이 많이 거기 소모가 되면 병을 치료하고 몸을 복구하고 치료하는 일이 늦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되도록이면 굶고 소식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불순물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조금씩 먹고 남은 여분이 안 만들어지도록 하면서 그 남은 여분을 청소하고 처리해야 될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복구하고 치료를 하라고 몸을 치료하는 데 총동원을 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감을 안 주는 겁니다. 몸에다가. 그래서 음식은 아주 소식으로 아주 그냥 배고프지 않을 만큼 이렇게만 잡수면서 아주 가볍게 소화 처리가 돼버려야 몸이 과외의 부담을 안 받습니다. 그래야 할 일을 잘 하지요. 몸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니까 엉뚱한 일감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괜한 스트레스 받고 괜히 과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과외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많이 뽑아버리면 일을 하는데 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도 과하게는 절대로 하지 말고 운동도 과하게는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서 노작을 해도 과하게는 하지 말고 기분이 좋을 만큼 아주 기분이 살아나는 그 정도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체력이 일어나고 좋습니다. 예, 기름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연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채소를 먹기 싫어가지고 즙을 짜서 먹잖아요. 그러면 한 잎을 씹어 먹어도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즙을 짜거나 기름을 짜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자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들깨 속에는 기름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아주 다양한 종합 영양이 있고 예를 들면 과일 하나, 곡식 하나, 채소 하나에도 그 자체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종합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합성을 시킵니다.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사과 하나 속에 있는 비타민C 양보다 우리 몸에 먹었을 때의 비타민C 양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즙을 짜 먹든지 껍질을 깎아 먹든지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면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 합성작용을 일으키는데 뭐가 모자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이게 뭐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그대로를 먹으면 우리 몸이
입으로 먹을 때는 소식을 했는데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 식사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고 소식으로 하고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에 절대로 간식 과식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분이 쓴 글에 보면 과일과 견과와 야채지요. 과일과 곡식과 견과와 야채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과일과 곡식과 견과와 야채만 뽑아서 거기서 영양소를 분석해보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라고 했고 왜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그걸 갖다가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그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자연 그대로 넣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상승시켜내고 합성을 시켜가지고 식물성 속에 없는 물질을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합성시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가루간장이죠. 가루간장 있죠.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건강식 하는 사람들이 가루간장 사용하는데 절대로 제가 가루간장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루간장 그거는 단순하게 콩 뭐 이런 거 식물 거기가 콩이고 식물성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그거 여러분 먹으면 그 식물성 조미료라 그러죠. 조미료 맛을 내는 그 자체가 콩하고 여러 가지 들어간 재료가 합성작용을 일으키면서 거기서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화학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갔더니 어떤 그 교수님이 그걸 쭉 데이터를 뽑아놨어요. 그 가루간장 안에 화학물질이 뭐가 들었는가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게 조미료 먹는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먹어보면 미원 먹은 효과가 우리 몸에서 나오지요. 미원 먹은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음식 한번 이렇게 골라서 고기 안 먹어도 먹고 딱 오면 뽀드락지가 싹 나거든요. 이런 거 조미료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데 그 가루간장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딱 뽀드락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막 벼속이 건질건질 막 발광이 나고 저는 몸이 반응을 해요. 그 조미료 들어간 걸 먹으면. 그런데 그게 벌써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제가 그거 뽑아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아주 수십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나온 물질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절대로 가루간장을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환자들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합성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화학 반응도. 그런데 우리 몸에 이런 자연 음식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 우리가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죠? 영양학 박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은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먹으라고 한 대로 우리가 먹어줄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몸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죠. 이 소화기 계통을 만드시고 공장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죠. 그 만드신 분이 이걸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먹어만 주면 몸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만큼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억지로 몸에 필요한 양만큼을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전부 과잉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 음식 재료에 없는 것들이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써져야 된다면 자연 그대로 먹어야 돼요. 자연 그대로. 그래서 절대로 즙을 짜먹거나 기름을 짜먹거나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걸 몸에 좋다고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정수기 물이 나나요? 예? 물이요. 정수기 물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수는 거는 이제 물이 좋아서 다행이지만 집에 가면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어도 뭐 되겠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약을 넣지 않은 지하수 물을 정수해 먹으면 더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깨끗한 물을 갖다가 정수를 좀 시켜서. 수돗물은 안 먹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보리차로 끓여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물 종류는 뭐 지금 물 정수기 팔아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 얘기들 하는데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계획을 잘 세우시고 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